자, 이번 시간부터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전반적인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으로서 이제 신설 법인으로서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의 특징, 그다음에 신고 납부 절차, 자본금의 가공 납입 또는 분식회계,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자금 관리, 주식 관리, 그다음에 세법상의 조세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의 특징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법인의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세, 우리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하고 종종 비교가 되어지죠.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나 둘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차이점은 주체가 소득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법인세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특징이 국세다. 조세를 누가 부과하느냐, 그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로 분류를 하는데 이 법인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즉 국세다. 국세라는 의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이 돼서 국가의 그 재정 수입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로서 납부하는 법인세는 어디에서 내든 다 국고로 기속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세다. 직접세,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했었었죠. 실제로 확인하셨지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였지만 그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부담했었던 것을 보셨는데 이 법인세는 그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법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직접세 종류이다. 직접세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이다. 순자산 증가설이다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그러면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그 소득이라는 게 뭐냐?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에 있어서 순자산 증가설적 입장에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에는 보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가 있죠. 근데 법인세에는 딱 법인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자법인세, 근로법인세, 사업법인세 이런 말이 없죠. 법인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면서 이자소득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바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뭐가 소득이냐?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있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적 입장에서 본다. 무슨 소리냐면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 관해서 소득 원천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그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된 소득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소득은 다 과세 소득에 포함한다 그 얘기야. 소득 원천이 뭐냐? 우리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 원천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다르죠. 예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소득이다.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거는 배당 소득이다. 그다음에 사업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이 사업 행위라면 그건 사업 소득이다. 근로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 소득이다라고 소득 원천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를 달리하고 있지만 법인세에서는 소득 원천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든 어쩌다가 한번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든 따질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은 순자산이 증가됐느냐. 순자산이 증가된 거면 모두가 다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포괄주의 과세이고 예시주의다. 예시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법에 가서 보면 법인세법에서 보면 입금의 범위와 손금의 범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입의 범위와 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입금이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손금이다라고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인세법에서 입금의 범위와 손금의 범위를 정해 놓은 거 말고도
말고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순자산이 증가된 거면 다 입금, 순자산이 감소된 거면 다 손금이다. 즉 법전에서, 법인세 법전에서 입금과 손금을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 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는 뭐냐? 순자산이 증가된 거면 법전에 기록이 돼 있든 아니든 다 소득,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본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바로 이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소득 원천도 따질 필요 없이 그다음에 법전에 열거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가 됐으면 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늦은 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10%,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즉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의 크기가 더 커지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율이 상당히 지금 최고 세율이 22%까지 있는데 이 법인세율을 이렇게 3단계씩이나 구분해서 초과 누진 세율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많이 논의가 되어져 있고 내년도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보면 이 법인세율을 그러니까 단일 세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득 과표 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있죠. 그다음에 신고 납부 제도이다. 신고 납부 제도라는 것은 그 법인의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법인 스스로, 납세 의무자인 법인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법에서 말하는 대로 확정을 시켜준다는 제도인데 신고 납부 제도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 그대로 믿는다. 그것을 그대로 다 성실한 신고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신고 납부 제도예요. 이 신고 납부 제도와 반대라기보다 대비되는 개념이 부가가세 제도, 정부 부가가세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 부가가세 제도라는 거는 납세 의무자 신고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부가 다 싣고 결정을 해야 되는,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제도가 이제 정부 부가가세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국세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 납부 제도로 되어져 있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만 부가가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신고 납부 제도다. 따라서 법인이 자기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자, 신고했다고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로 영원 불변이냐? 그렇진 않겠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잘못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신고할 수도 있고,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고, 알고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관청이 나서서 경정 처분을 다시 고쳐서 처분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법인세의 특징, 대체적인 특징 5가지를 알아봤고요. 현행 법인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1사업년도 동안 그 사업에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는 법인의 그 종류에 따라서, 법인 유형이나 법인 종류에 따라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저쪽 맨 끝에, 저 왼쪽에 법인의 종류를 일단 국내 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 즉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즉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의 분류 기준은 본점 소재지 기준이다. 그럼 본점 소재지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 본점 소재지는 법인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 또는 법인 정관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본점 소재지가 나와 있고, 그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그러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이 왜 중요해지느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그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국법인 중에서도 또 그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영업 목적이 뭐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이거는 목적이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란 소리죠. 그래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그래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건 매 1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거죠. 매 사업연도마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내국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진다. 우리가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까지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하게 되면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도 법인세로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청산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 법인이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혹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영리 법인하고 형평성에 비추어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고, 다만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 소득의 납세 의무는 없다.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가 없는 이유는 비영리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잔존 재산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을 시키거나 국고에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 영리 법인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단체로서 납세 의무가 없는 이제 단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국법인으로서 내국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이 우리의 초점인 거죠. 우리가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매년 영업활동을 통해서 메인 매출 이런 비용 지출 등의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과연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결국 내국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법인세의 특징과 신고 납부 절차, 계략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